이번 주 뉴욕 증시는 빅 이벤트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보다는 약간은 우려감이 있는 그런 소식들이 있죠. 자, 일단 미국의 경기 성장률, 이 미국 성장률에 대한 발표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때 마이너스 5% 역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분기 때는 무려 34.8%나 위축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부담감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뭐 추가 경기 부양이라든지 또 애플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들 줄줄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재료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올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기업들의 신규 상장 이후 아주 뭐 대박이 터지는 모습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어떤 상장 공모에도 많은 기대감들이 몰릴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적인 부분들에서 사람들의 몰림 현상이 강하게 된다면 주가가 약간 비정상적인 상승을 또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또 게임즈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또 게임 관련한 기업들의 업황 동향까지도 같이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해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최근 수급 동향을 살펴보니까 2주 연속 쉬지 않고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쪽에서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은 매도가 진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아볼 거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어느 측면이 좋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7일, 7월의 마지막 주간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는 7월을 꽉 채워가지고 진행될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뭐, 일단 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좀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월말 시점이 들어갔을 때는 뭐, 월말 윈도우 드레싱 같은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의 상승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크게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걸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지금 나타날 재료들이 상당히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 발표가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FOMC, 그리고 애플 실적, 이런 빅 이벤트가 나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약 34.8% 위축됐을 것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대비해서요. 그래서 지금 전기 대비해서 34.8% 위축이라면 역사상 최고겠죠. 지금 지난 1분기 때도 마이너스 5% 역성장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지금 2분기 때 나타나는 30%가 넘는 이런 위축 국면 같은 경우는 사상 최악의 그런 침체 수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시장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부담스러워할 만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이미 이런 어떤 경제의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붕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 즉 상승을 이끌어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가 하락에 대한 포지션도 그렇게 깊게 들어간다거나 충격을 받아서 굉장히 좀 뭐 가라앉는다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은 없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될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지표상에서의 어떤 부담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것들을 조금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즉 상황 자체가 안 좋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지표 역시도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한꺼번에 시너지를 만들어서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부담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재료, 그 다음에 이미 나쁠 것이라고 기대감이 한 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DP에 대한 어떤 성장률 전망치는 약간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미 예견되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이 없이 그냥 무시되는 재료, 이런 정도로 판단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그 다음에 볼 만한 부분들은 경제지표에 대한 내용들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이번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144만 명 정도로 지난주보다도 또 조금씩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실업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재개가 불확실하다라는 어떤 느낌들, 그리고, 지금, 이런 실업수당 청구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 재봉쇄라든지 또 2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지표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지켜볼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그냥 쭉쭉 늘어나면서 갑자기 600만 명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사실 답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의 수량이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라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난주보다도 더 나쁘게 나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이 정도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마찬가지죠. 6월달보다도 조금 더 내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또는 실업수당의 청구 건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는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모두가 지금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재료적인 측면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요, 미국의 신규 부양책이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 보면 공화당에서는 지난주에 아주 자체적으로 부양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이번 주 초에 다시 발표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또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런지는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실업보험 지원에 대한 어떤 규모 자체를 기존 소득의 약 70% 정도 낮추겠다. 그러니까, 좀 많이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70%라면은, 차등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대체적으로 한 20% 가까운, 그런 어떤 혜택들은 받아보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보면은요, 일단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장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글쎄요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끔 만드는 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바로 연결해서 기업들 실적 이야기 좀 해드릴 텐데, 잘 나가기는 잘 나가요. 잘 나가긴 잘 나가는데, 사실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증시 자체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실적 발표도 나오게 될 테고요. 경기 부양책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자구책들이 마련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장이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잘 흡수를 했는지, 그 부분입니다. 현재 FOMC에서 나오는 것은 조만간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계속 있죠. 왜냐하면 대꾸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이견, 즉 부양을 하자라고까지만 합의를 해놓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평행선을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막바지쯤 돼가지고 정치적 이슈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합의, 막판 합의 이런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정치인들 그런 거 하려고 월급 받는 거 아닐 텐데 더 나오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아무튼 참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지난번에 영국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못마땅하네요, 그죠?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경기 부양책 어떻게 연준에서도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 아직은 잘 모른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주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약 80%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예상을 상회하는 순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좀 걱정거리를 많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 그죠? 조금 편해진 것 같다. 이러한 느낌들을 좀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달을 해드린 거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쁘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FOMC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텐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정부에서 진행되는 경기 부양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정당끼리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쪽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간대에 네, 빨리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싸움질만 하느라고 네,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그 외 기타 모든 국가들의 정치인들은 다 똑같은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약 80% 정도가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좋은 뉴스는 뭐 조금 있고요. 나쁜 뉴스는 조금 더 좋은 뉴스보다 많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배드 뉴스가 오늘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데 뭐 그렇게 되더라도요. 증시가 많이 하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튀어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하락하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만 돼도 사실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기회가 터지는 시점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장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카카오 게임즈. 그래서 보통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관련 종목군들에게 일단 수혜가 가장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즉 지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협력회사라거나 또는 이제 뭐 정책적으로 같이 엮여 있다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될 텐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 게임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이 뭐가 있죠? 애니팡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카카오 게임인가요? 그 동물 이름, 동물 얼굴 맞추고 막 그러는 거 있던데. 네,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예, 카카오에서 하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 더 프리미엄적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게임이 프리미엄이 나와봤자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고객들의 니즈, 즉 그 유저들의 니즈가 상당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상장 기업에 대한 어떤 동경심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예비 심사 통과는 3분기 시점을 이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부실 지분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제도권 체력 정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최대주주 모회사 카카오에 대한 그런 관심도 급증하고 있고, 넷마블이나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의 수혜주들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인지 요거 한번 봐야 되겠죠. 종목에 대한 부분들 좀 보게 되시면은요, 일단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겠죠. 가장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카카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의 최대 주주가 모회사 카카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를 본다면 SK의 주가가 SK바이오팜에 기대감이 있을 때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것은 기업 공개가 진행이 되고 나서 온전히 이제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수혜로서만 작용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장을 하고 나서 공모가를 만들고 나서 이제 단기간에 급등세가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게임주라든지 또는 주변 종목들, 업황들 또는 뭐 일단은 이 카카오와 관련되어 있는 지분이 있는 회사들, 이 모든 회사들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라든지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게 되고 이 재산 증식에 대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같은 때 이렇게 그 뭔가 쏠림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들의 상장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업황적인 부분에서 얽히거나 또는 이제 뭔가 다른 부분에서 얽히거나 뭐 어쨌든 간에 지분으로 얽히든 아니면 업황으로 얽히든 정책으로 얽히든 관련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상승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보면 엑토드 소프트, 크래프톤, 이 크래프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넵튠,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1% 보유한 썬데이 토즈, 카카오 게임즈, 뭐 LB 베스트 뭐 이런 회사들 이 LB 베스트는 자회사하게 되는 거고요. 모회사는 또 LB 세미콘 뭐 이런 식으로 막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씩 좀 찾아보시면서 차트상에서 맥점이 좀 나왔다거나 지금 괜찮아 보여 라고 생각됐을 때 과감하게 조금 생각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또 공모를 좀 받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열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게 괜찮았어, 재밌었어, 이게 좋았어, 수익 많이 났어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것도 참석을 하고 싶어 하고요. 세 번째 것도 참석을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SK바이오팜이 먼저 포문을 열었고 그 뒤로 이어서 상장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SK바이오팜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강한 상승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장 초반에 만들어질 만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2주 연속 매수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은 뭐 팔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국내 증시 코스피 쪽에서 2주 연속 뭐 일주 통합 시기로 되겠죠. 그래서 2주 연속 사자 매출이 나타났다. 사자에 대한 어떤 세력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은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약 2,396억 원을 순 매수했다. 이것은요, 완전히 계속 매수만 한 것이 아니라 매도도 같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이 부분들이 이 정도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갔다 나갔다는 부분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어쨌건 간에, 일단, 외국인들이 이제 그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포인트들, 이런 것들 다 종합을 했을 때 매수 우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일단, 네, 요것만 보게 되면 일단은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조차도 상당히 이제 불안할 때는 꼭 필요하죠. 그래서 단 100억 원을 매수하더라도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외국인 도대체 왜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보면 이제 달러가 약세를 좀 보임에 따라서, 네, 달러 약세 국면이 된다라면 환율이, 네, 달러는 약세, 환율은 강세 이렇게 되죠. 그럼 환율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상태가 되면은 일단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홀딩을 하려는 입장이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더 싸지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을 일단은 좀 봐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제 그 신흥국 증시에 들어오는 이제 패시브 자금, 이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약간의 펀드성 물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큰 자금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액티브처럼 들어왔다 나갔다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일단 뭐라 그럴까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초 체력들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상승하게 되고요. 외국인들이 이런 방향을 좀 주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만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물론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사고 어느 날 팔고 이런 식이기도 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다 모아봤자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한가할 때 뭔가 조금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 있고 뭔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많을 때, 그럴 때 진행을 하시는 것은 훨씬 더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뭐 어쨌건 네,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 번씩 꼼꼼히 살펴보시면 분명히 좋은 이야기거리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뭐 일단은 네, 환율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패시브 자금, 신흥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자금들의 유입,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고요. 이렇게 코스피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대형주 위주, 시총 상위권 위주의 종목들이 반드시 움직이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기업들 위주로만 공략을 하게 되신다라면 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같이 공존해 있는데 듣다 보니까 다 좋은 소식 같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 미국에서 GDP 성장률, FOMC 불확실성, 기업 실적 역시도 불확실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게 나오면은 정말 아주 좋을 텐데 나쁘게 나오면은 살짝은 네, 고민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장 시작하고 나서 고민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죠. 자,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연속 이 기업 공개를 통해서 상장, 코스닥 상장을 이제 초입기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기업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네, 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함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좋은 결과물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분과 연결된 부분이라거나 아니면은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것은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외국인들이 2주 연속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에 대한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막무가내로 대형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막무가내로 매수만 계속 유입하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전반적인 시장 자체를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정책적인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전부 다 고려를 해서 대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대형주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살펴보시고요.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면 시장이 내려가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이나 시세 폭락 없이 쌀 때 단호하게 매수하라. 매수한 후에는 가격이 오를 때까지, 그 시장의 가격 평가가 높아질 때까지 3년에서 5년, 7년이라는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장기 투자의 기본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됐죠. 장기 투자의 기본. 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 좀 스마트하게 나쁜 종목들은 걸러내고 좋은 종목들만 장기 투자하자. 이렇게 조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장중 시황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모두 오전장 내내 기운 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돈 많이 벌어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장중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